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받고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시거나 02-3153-2610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전화 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SNG센터죠.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고요.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이번 시간도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보고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혹시 텔레비전을 같이 켜고 계신가요? 네, 예. 예, 텔레비전 볼륨을 좀 많이 줄여주셔야겠어요. 네, 네, 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해 주셨는지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43,900원에 90%입니다. 43,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꽤 오래전에 사셨군요.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되셨어요. 네. 비중이 90%신데 그럼 추가적으로 몇 번 나눠서 사신 건가요? 저는 차트가 없고 유탁 판매를 했는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 높게 사가지고 300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유탁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90%를 만들어 놨는데요. 예. 중간에 한번 4만 원대가 한번 왔었는 매수 타임이 4만 원대 왔었는데요. 예. 그때 못 팔고 또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차트가 없고 텔레비만 보고 예. 눈도 좀 어둡고 나이가 많아서 예. 노후 자금이라도 조금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위탁 판매를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올라오는 듯 싶다가 최근에 네. 또 일본과 대만사가 합작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좀 빠졌고요. 그래도 오늘 반등을 주기는 하는데요. 노후 자금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주식 비중이 지금 크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단을 하기보다는 바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저희가 이 종목을 언제까지 들고 가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함께 좀 봐드릴게요.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가요? 네, 이달 금년 시간은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태근 예. 전문가님 의견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예,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좋은 네, 일이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LG 디스플레이요. 예. 이거 잠시만요. 이걸 보기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어려운 얘기도 못 하겠고요. 어려운 얘기도 예. 못 하겠고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이거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지만은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44,000원에 본인 의지도 아닌 상태에서 44,0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이제 26,500원인데 지금 여기서 비중 90%죠. 물타기도 모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손절가가 아니죠. 이거 완전 매도가로 봐야 되겠죠. 매도가가 지금 이제 절반 이상 손실이 난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러니까 전문가 그리고 개인 투자자 그걸 떠나서 누구라도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팔라고 말씀 절대 못 드려요. 이거는 누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앞으로 연세가 있으시니까 조금 배당이 확실한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이 되는 이런 상품 쪽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배당 같은 경우에, 증권수 같은 경우에 배당 많이 하잖아요. 한 10% 정도 배당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확실하게 어떤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쪽으로 하시는 건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경기 변동과 좀 민감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좀 민감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다른 회사 상황 그리고 업황 그리고 들을 말씀이 없어요. 그런 들어봐야 어려운 얘기밖에 안 될 것 같고 요거는 하나 긍정적인 차트 보면서 긍정적인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금 가격대는 좀 많이 차이 나긴 하지만은 요건 2만 원대 아래쪽이 18,500원이죠. 지금 현재 작년 9월 달인데 작년 9월 달에 18,000원에서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바닥은 잡은 것 같고 빠진 만큼 올라온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빠질 때는 상당히 가파르게 빠진데 올라갈 때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게 차트 기술적 패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 대책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대응을 할 수 있는 가격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그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은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좀 기다리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5,000원 이상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전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홀딩 하시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LG 디스플레이 지금 어떻게 대응할 구간은 아니고요. 계속 들고 가셨다가 주가가 다시 35,000원 선까지 회복이 좀 됐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략 다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만 더 들고 가보십시오. LG 디스플레이 상담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볼 텐데요. 또 시장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종목입니다. JYP 엔터, JYP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가수 2PM, 2AM 이런 가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JYP를 인수를 좀 고려를 하겠다, 합병을 좀 고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을 좀 미룬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점하한가를 이틀째 찍고 있고요. 대응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 145 하나님이시고요. 7,820원에 20%를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홍 팀장님. 네네. 앞서서도 얘기를 홍 팀장님 의견은 안 들어봤군요. 그렇죠. 함께, 지금 봐주십시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2PM이나 지금 보시면은 2AM이 속한 그런 기업이 아니냐라고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매니지 사업이겠죠. 그러니까 매니지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업과 그다음에 JYP의 이제 합병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합병이 지금 보류가 되면서 그동안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급등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주가 자체는 이제 보류가 되면서 급락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손을 놓고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힘든 구간에 놓여 있는데 실적을 보고 좀 장기 투자하기도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 지금 영업이 거의 없는 상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도 아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리스크가 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JYP와의 합병 얘기가 좀 나와야만 어떤 대응이 좀 가능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하한가 잔량이겠죠. 200만 주 이상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 자체가 오전장이 아니라 오후장에 가서 어느 정도 누가 지금 200만 주를 빨아먹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단기적으로 지금 6,500원 정도까지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6,500원으로 좀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어떠한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 대응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병 얘기가 나온다면 그 전 가격으로 좀 회귀는 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6,500원. 근데 이제 6,500원을 찍고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주가는 큰 폭으로 좀 다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500원 부근까지 일단 주가 반등이 나온다라면 절반의 비중을 좀 덜어주시고 나서 나머지 물량은 홀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은 전문가 쪽에서도 아무래도 전략 자체를 지금 명확히 지금 세워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좀 생각이 되지만은 현재로서는 뉴스나 이런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JYP 엔터 봤고요.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메디프론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메디프론을 6723님께서 6,950원에 4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메디프론 같은 경우 좀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잠시만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앞에 그 LG 디스플레이 있죠. 그 딴 데 의뢰하시면은 다른 전문가들이 반등시 매도 그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그거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전화하신 분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은 반등시 매도 그런 의견 따라가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명확하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시청자께서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예. 머릿속에 계속 남으시죠? 네, 좀 남습니다. 대응이 전혀 안 되잖아요, 갈때가. 예, 그래서, 계속해서 LG 예. 디스플레이는 홀딩 하자는 말씀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이번 종목 봐주십시오. 네. 예. 일단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차트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요게 작년에 좀 상당히 좀 많이 갔어요.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이게 스위스 그 로스사 있죠. 거기가 좀 알츠하이머 그 병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금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 후반 쪽에 이렇게 좀 많이 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추가적인 얘기가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스위스 로스 사업은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 관련 치료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치매 관련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박근혜 그 선대위원장이 이제 전면 나섰죠. 그러면은 분명히 또 노인복지에 관한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얘기가 나온다면 무슨 얘기냐면 노인복지 장애인 차량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말 그대로 노인 침해에 관한 그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바이오 테마보다는 정책 테마를 좀 기다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먼저 그런 말씀드렸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더 빠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가격을 지켜주고 적어도 안 빠지냐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노린다 그 부분 조금은 아직까지는 욕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은 이건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일단은 그 6,000원 초반대까지는 6,000원대까지는 조금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열어두실 때 마찬가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노인복지 관련된 치매 관련된 어떤 치매 관련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짧게만 그 말씀드리면 6,000원까지는 추가 하락을 열어놓되 바이오 테마보다는 정부에서 나오는 노인복지 관련 치매 관련 테마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다. 이렇게만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목표가 설정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예. 자,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대림산업을요. 예, 예, 매수를 12만 9,500원에 했는데요. 예. 예, 요걸 한 목표가를 얼마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대림산업은 얼마나 비중을 사셨습니까? 예,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요? 어떻게 뭐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습니까? 예, 예. 예, 건설 경기가 계속 뭐 좋아진다는 얘기는 들리고요. 대림산업의 주가 역시 지금은 좀 횡보 국면을 걷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목표가 얼마 잡아보면 좋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비중이 많지는 않으신데 어떻게 좀 주가가 올라간다 싶으면 더 사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네. 예, 홍희진 팀장님 의견 여쭤볼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예, 대림산업. 네.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 자체 건설 업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어제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강보합세로 전환이 됐는데 일단 상승 탄력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든 시점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의 주가가 지금 하락을 좀 마무리했죠. 하락을 마무리하고 지금 반등 포인트를 좀 잡으면서 지금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481선에 대한 돌파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그동안 하락을 마무리하면서 일단 이제는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초입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이 더 간다면은 시장보다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의 펀더멘털보다는 현재로서는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일단은 외국인의 지금 매도라든지 뭐 기관의 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장 자체는 뭐 상승 무드보다는 이제 조정 무드로 좀 넘어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제가 보는 관점, 그러니까 지금 단기냐 중기냐에 따라서 목표가는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기 정도면 14만 원 정도 좀 설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봉상 고점이겠죠.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에 2010년과 11년에 지금 쌍봉을 기록했던 그 가격대 14만 원 정도가 지금 중기상,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올해 정도 목표가로 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이상 만약 시장이 뭐 2,200을 넘어서 2,300, 2,400, 2,500을 간다라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6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지금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건설 경기 자체도 일단은 바닥권을 탈피하는 시그널만 나와주기만 한다라면은 그거 자체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현재로서도 주가가 지금 실적 대비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평가가 아니겠죠.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조정의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1선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61선 좀 잡고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기 목표가 14만 원, 장기 목표가 16만 원까지
정도까지. 근데 이제 초단기로 지금 대응을 하실 거라면은 13만 2천 원 정도, 그러니까 전고점까지만 설정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오늘 21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보는 관점, 제가 아침 방송에 제가 대림사라고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이 좀 나온 다음에 12만 원권 초반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21선을 좀 지켜준다라면 10% 비중을 조금 더 편입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약간의, 그러니까 보수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일단은 추가적인 편입도 좀 권해드리긴 하겠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12만 원 정도, 그러니까 초반에 왔을 때 일단은 좀 매수하시는 게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문의 들어와 있고요. 8754님께서 19,500원에 10%를 사고 계신데요. 더 사도 되겠습니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예. 그럼 이건 그 추가 매수 여부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예. 자, 일단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일단 바닥 가격이 일단 먼저 확인이 됐죠. 바닥 가격이 먼저 확인됐는데 2만 원대 가격대가 일단은 바닥입니다.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바닥에서 10% 참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자, 근데 일단은 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얘기를 빼놓고 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LED 얘기를 하면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5.5세대 그 A2 라인에서 S3 라인, 그리고 5.5세대 라인에서 8세대 라인 쪽으로 이렇게 증설을 하는데, 이게 7월 달에 조금 마무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설비가 들어가는 게 9월 달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5.5세대에서 8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이제는 55인치형 대형 패널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TV형 패널, 그 LED형 패널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그런 패널이 완성이 돼야 그 패널이 서울 반도체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대형 패널을 만들어서 LED TV를 만들 수 있는 부품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그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9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9월 달까지 주가가 못 갈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 언제든지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면, 아니면은 그 OLED TV에 대한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건 다음은 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봉 차트인데 2만 원대에서 바닥을 잡았던 말씀이었죠.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반등을 줬습니다. 3만 원 근처까지. 근데 이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LED TV에 대한 어떤 양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반등을 줬어요. 근데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됐지만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현실을 보게 되겠죠. 현실로 다가가니까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한 반영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양산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일단 21,000원대 그 일봉상으로 볼게요. 일봉상으로 21,000원대 가격대까지 추가적으로 한번 열어보시고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가격을 주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좀 추가 매수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이번에 안철수 연구소 보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를 4892님께서 기가 막힌 가격대 잡으셨어요. 85,000원에 50%입니다. 오늘 또 급등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진단이 필요한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매매를 굉장히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좀 많이 나셨는데, 중요한 부분이 지금 단기적인 지금 수급적인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뭐 정책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50%가량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는 수급을 보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을 많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확히 파악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보시면 5분봉상, 그러니까 지금 오늘 초겠죠. 그러니까 오늘 5분봉 보시면은 10만 9천 원 라인이 지금 지지가 됐다가 다시 급등이 나왔다는 거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1차적인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10만 9천 원으로 좀 설정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만 9천 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오후장에 매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10만 9천 원이 이탈되면 일단은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1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은 매수가 얼마만큼 들어오냐에 따라 지금 흐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지지선 10만 9천 원 이탈된다면 일단은 매도하시고 나서 지금 목표가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 설정하셔서 그 구간에서 일단은 절반의 비중을 좀 매도하셨다가 나머지를 일단은 수급 상황에 또 맞게, 그러니까 지금 진단을 다시 한번 좀 받으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대선 관련주 테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폭발적으로 오를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본격적으로 오를 시기 자체는 이제 여름이나 아니면 이제 가을 초, 그러니까 9월 달 정도부터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 급등이 나온다면 하락폭도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리에 파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목이나 어깨 정도 이게 좀 올라왔을 때 파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이분은 또 전화 받을게요. 세 번째 시청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LG U 플러스요. LG U 플러스요. 네. 얼마에 몇 퍼센트나 가지고 계세요? 6,630원에요. 예. 30%요. 오늘 들어갔거든요. 오늘 사셨어요? 네네. 예. 6,630원에 30%를 오늘 사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이게 장기, 중기 목표가 그 정도를 좀 알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럼 바로 좀 여쭤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정태훈 전문가님. 네. 중장기적으로 통신주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통신주는 중장기적으로는 재미가 없을 종목인데 어떤 연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차트 좀 바로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항상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항상 제가 통신주를 말씀드릴 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항상 제가 가입자 말씀드립니다. 자, LG U 플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SK텔레콤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입자를 더 유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게 지금 현재 작년 8월 달부터 차트를 보면은 작년 8월 달부터 이렇게 지금 올해 1월 달까지 이게 가파르게 올라갔죠. 요게 딴 게 없습니다. LTE 가입자. 그러니까 4G LTE를 먼저 하게 되면서 SK텔레콤 쪽에서 가입자를 뺏어오겠다 그 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TV 광고 상당히 많이 했죠, LTE 광고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TE 가입자가 생각만큼 LG U 플러스가 안 늘어나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을 그만큼 부었지만은 그 부분이 가입자 유치가 되지 않으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1분기 실적 나오겠죠. 평균적으로 나오는 실적이 있는데 영업이익 있고 실적이 있는데 마케팅 비용을 그만큼 LTE를 한다고 해서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만큼의 가입자를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쪽지 현재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반등이 요 3월 27일이죠. 3월 27일 날 7,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반등을 위해서 차라리 매도를 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통신주는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가입자를 추가적으로 모집을 할 수 있다면은 조금 가져가시는 말씀드리겠지만은 더 이상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주는 중장기적으로 절대 가져갈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차라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뒤에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잇따라 로켓 발사 시 식량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일본은 필요할 경우 로켓을 요격하도록 자위대에 명령했습니다. 제임스 디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 본토에도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밀로 미 국방부 차관 지명자도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식량 지원과 앞으로 취할 예정이었던 다른 조치들을 중단하겠다고 말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필요할 경우 북한이 발사할 로켓을 요격하도록 자위대에 명령했습니다. 또 오키나와 주변의 동중국해와 서태평양, 한국의 동해 등에 이지스함 3척을 배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F-15 전투기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담합을 한 기업의 과징금은 커지고 스스로 개선한 기업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2에서 3%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1%에서 2%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상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산 제도도 도입해 5회 이상 위반의 벌점이 9점 이상이면 과징금이 50%까지 가중됩니다. 반면 위반 행위를 자진해서 철회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가 3.6%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투자 등은 부진했지만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덕에 이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는 22,489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명목 GDP가 전년보다 5.4% 늘고 미국 달러 하락 영향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 민간 소비, 저축률 등은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는 3.7% 증가에 그쳐 전년 25.7%에 비해 크게 부진했습니다. 임대 공고를 낸 뒤 2년 동안 임차인을 찾지 못한 임대 전용 산업단지 내 용지는 분양 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 전용 산업단지 관리 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고시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장기 미임대 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용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우리투자증권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유료 광연회를 개최하는데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강의 듣고 또 현명한 투자 전략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장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